이게 얼마만이죠? 20년 전 그날처럼 오늘도 비가 참 많이 오네요. 염치 없지만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 당신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살려달라니요. 우리 관계는 이미 그때 당신이 내민 그 영수증 한 장으로 끝난 거 아니었나요? 서울 강남의 한적하고도 위험 있는 주택가.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한 남자가 길가에 멈춰 선 검은색 세단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이 스며들어 질척거리는 낡은 구두, 비에 젖어 어깨에 축 늘어진 빛바랜 점퍼. 한때는 대기업 과장이라는 명함을 뽐내며 빳빳하게 다려진 와이셔츠만 고집하던 경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은 알코올 중독 때문인지 혹은 극심한 추위 때문인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저택의 철문이 열리고 우아한 기품을 풍기는 한 여인이 우산을 받쳐든 수행원과 함께 나타납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은 두 사람의 운명을 가혹하게 갈라놓았습니다. 미자의 얼굴에는 성공한 자의 여유와 단단함이 서려 있지만 경수의 얼굴에는 패배와 비굴함만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경수는 그녀의 구두 발치에라도 매달리고 싶은 심정으로 무릎을 굽히려 하지만 미자의 차가운 시선이 그의 움직임을 공중에 묶어버립니다. 미자의 기억은 이제 20년 전 숨이 막힐 듯한 열기로 가득했던 그 해. 여름의 고속도로 위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것 같던 그 무더위 속에서도 단 돈 몇 푼의 기름값을 아끼겠다고 가족들의 숨통을 조이던 한 남자의 광기 어린 인색함. 그녀가 인생의 모든 도박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이혼 서류를 가슴에 품었던 그 처참하고도 치욕스러웠던 날의 기억 속으로 말입니다. 당시 경수는 집안의 모든 물건에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 끓인 보리차 한 잔에도 가스비와 물값을 계산해 넣으라며 윽박지르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20년이 지나 알거지가 된 모습으로 나타나 살려달라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미자는 빗물에 젖어가는 경수를 내려다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장부에서 가장 처참한 적자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눈앞에 이 남자라는 사실을요. 이제 이야기는 그 지독했던 20년 전의 여름 3,000원의 간식비 때문에 자식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그 잔인한 사건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연 이 남자의 인색함은 어디까지였을까요? 그리고 미자는 어떻게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당당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소름 돋는 정산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습니다. 경수의 낡은 승용차 안은 에어컨 한 번 틀지 않아 그야말로 사우나나 다름없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은 땀에 젖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뜨거운 바람만 들어오는 창가에서 연신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경수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자가 아이들의 상태를 보다 못해 에어컨 버튼에 손을 가져가자 경수는 마치 발작이라도 일으키듯 미자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그는 에어컨을 켜면 기름값이 배로 든다며 창문을 열고 달리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기름값 몇 푼 아끼려다 가족들이 더위 먹어 쓰러질 판인데도 경수에게는 아이들의 건강보다 계기판의 연비 숫자가 더 중요했습니다.
휴게소에 잠시 멈췄을 때도 경수의 기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아이들을 위해 미자가 산 호두과자 한 봉지. 경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품 안에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미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호두과자 5,000원 중 자기는 먹지 않았으니 아이들의 간식비 명목으로 미자의 개인 돈에서 나중에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이 지독한 공과 사의 구분은 미자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결을 따라 스며드는 늦가을의 명절, 미자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홀로 계신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첫 제사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남편 경수의 눈치 때문에 친정에 보낼 변변한 선물 하나 사지 못한 미자는 시장 바닥을 서성이며 싼 과일이라도 찾아보려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수가 웬일로 미자의 손을 잡아 이끌며 시장에서 가장 크고 번듯한 첨가물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수는 주인에게 가장 좋은 사과와 배를 골라 담으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알이 굵고 빛깔이 영롱한 과일들이 상자 가득 채워지는 모습을 보며 미자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인어른 첫 제사인데 사위가 이 정도는 해야지. 어깨를 으쓱이는 경수의 모습에 미자는 지난 15년간 쌓였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속으론 우리 엄마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미자의 눈시울이 붉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한 경수는 평소와는 딴판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께 사위 노릇을 톡톡히 하며 자신이 가져온 과일 상자를 자랑스럽게 제상 중앙에 올렸습니다. 홀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님, 사위가 최고급으로 골라왔으니 아버님도 좋아하실 겁니다라고 너스레를 떠는 모습은 누가 봐도 100점짜리 사위였습니다. 미자는 그날 밤 조상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도 평범한 행복이 찾아오는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단 한마디에 박살이 났습니다. 경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한 장을 꺼내 미자의 무릎 위에 툭 던졌습니다. 거기엔 낮에 샀던 과일값 8만 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경수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믿기 힘든 말을 내뱉었습니다. 경수는 자신이 사위로서 물건을 고르고 배달까지 해주는 수고를 했으니 물건값은 처가 식구들이 정산하는 게 경제적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사 비용은 결국 자식들이 내는 거잖아. 처남한테 전화해서 4만 원 입금하라고 해. 사위인 내가 50%나 부담해준 셈이니까 고맙게 생각하겠지. 그의 목소리엔 죄책감이라곤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 앞에서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제사상 앞에서 효자 사위인 척 연기를 하던 그 남자가 차에 타자마자 4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자는 손에 든 영수증을 꽉 쥐었습니다. 그 종이 조각은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과 친정 어머니의 진심을 갈기갈기 찢어발긴 칼날이었습니다. 미자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지독한 연극을 끝내기 위해 이제는
자신이 직접 막을 내려야 할 때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철두철미했던 경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시아버지가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어 투자했던 사업이 대규모 사기 사건에 휘말린 것입니다. 당장 살던 집까지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평소엔 기세등등하던 경수가 사색이 되어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경수는 미자의 손을 덥석 잡으며 비굴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자의 친정 어머니가 살고 계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장모님은 혼자 사시는데 굳이 큰 집이 필요하냐며 우리 집으로 모시고 남는 돈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살려보자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미자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이들 간식비 3,000원까지 입금하라던 사람이 이제 와서 친정 엄마의 전 재산을 담보로 잡자니요. 미자가 경수의 과거 대사를 그대로 돌려주며 공과 사를 구별하자고 하자 경수는 오히려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가족끼리 어쩜 그렇게 독하냐며 미자를 비난하는 경수의 모습에서 미자는 이 남자가 생각하는 가족이란 오로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계약관계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경수의 이중적인 태도는 정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씨마저 꺼뜨려 버렸습니다. 경수는 밤새도록 미자를 가스라이팅하며 부모를 살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강요했습니다. 내가 장모님을 설득 못해서 우리 아버지가 길바닥으로 나앉으면 다 내 책임이야. 그는 온갖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미자는 침묵을 지키며 남편이 쏟아내는 오물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미자는 그동안 남편이 10원 단위까지 입금하라고 보냈던 문자 메시지, 휴게소에서 아이들 먹을 것을 아끼려 했던 날의 기록, 처남에게 과일값을 청구했던 계좌 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미자는 깨달았습니다. 15년 전 에어컨을 끄던 그 순간부터 이 남자는 한 번도 자신을 가족으로 대우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미자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며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통보를 준비합니다. 이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탈출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서 말입니다. 이게 당신이 그토록 강조하던 공과 사의 마지막 정산표예요. 지금 장난해? 이혼? 우리 아버지가 죽게 생겼다니까. 아버님 일은 당신의 사정이고 이 서류는 법적인 공문서예요. 자, 도장 찍으시죠. 미자가 내민 것은 단순한 이혼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5년간 경수가 보냈던 치졸한 입금, 독촉 문자, 아이들 간식비까지 사비로 내라던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시아버지 사기 사건에서 친정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던 녹취록까지 포함된 완벽한 증거물이었죠. 경수는 서류 더미를 보며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가족끼리 어떻게 이러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미자의 눈에는 이미 그가 한 마리 가여운 벌레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미자는 경수가 소리를 지를수록 더 차분해졌습니다. 그녀는 짐 가방을 현관에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명의가 당신으로 되어 있으니 당신이 아버님 빚을 갚든 팔아치우든 마음대로 하라고 말이죠. 자신은 아이들과 함께 이미 거처를 마련했다는 선언에 경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돈이 무서운 줄만 알았지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남자의 비참한 몰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자와 아이들이 떠난 집은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경수는 처음에는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보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혼자 살면 생활비도 덜 들고 자기가 모은 돈으로 금방 아버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죠.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미자가 없자 집은 순식간에 쓰레기장이 되었고 매끼 사먹는 밥값은 그가 그토록 아끼던 경제적 이득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타격은 시아버지의 빚이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부족한 금액이었고 경수는 평소 주변 동료들에게조차 커피 한 잔 사지 않던 인색한 평판 때문에 돈을 빌릴 곳도 위로받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퇴근 후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미자가 10원 단위까지 맞춰주던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세운 절약의 왕국은 사실 가족의 희생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무너지고 나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미자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틈틈이 해온 파트타임 강사 경력을 살려 작은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특유의 꼼꼼함과 진심 어린 상담 덕분에 공부방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며 500원짜리 콩나물을 고를 때 쓰던 그 집중력을 자신의 사업에 쏟아붓자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자는 이제 더 이상 기름값이 아까워 에어컨을 끄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떠난 첫 여름 휴가에서 그녀는 호텔 에어컨을 가장 세게 틀어놓고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너무 시원해. 정말 행복해. 외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자신의 가치를 누군가의 계산기에 맡기지 않겠다고 말이죠. 미자의 공부방은 어느덧 대형 학원으로 성장했고 그녀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여성 기업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20년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이제 전국에 지점을 둔 교육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신문에 난 그녀의 성공 신화를 읽으며 서울역 대합실 한쪽에서 깡소주를 들이키던 노숙자 행색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수였습니다. 그는 결국 시아버지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했고 건강마저 잃은 채 떠돌이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미자의 회사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화려한 외제차에서 내려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건물로 들어가는 미자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빗물 섞인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이 아꼈던 그 기름값 몇 푼이 결국 자신의 인생 전체를 태워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는 미자에게 줄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청하는 글이 아니라 20년 전 자신이 그녀에게 보냈던 수많은 독촉 문자에 대한 사죄의 기록이었습니다. 20년 전 억울함과 분노로 점철된 이혼 서류를 던지고 돌아섰던 그 비 오는 날처럼 오늘도 하늘에선 구슬픈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공기는 전혀 다릅니다. 화려한 불빛이 쏟아지는 호텔 로비 앞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눈부신 기품을 뿜어내는 미자와 그 앞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손에 쥔 채 비에 젖어 떨고 있는 노숙자 신세의 경수. 경수는 차마 미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아끼려 했던 그 치졸한 동전 몇 푼이 결국 자신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는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을 붙잡으려는 경수를 향해 아주 우아하면서도 시리도록 차가운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그것은 복수라기보다 오랫동안 묵혀왔던 체증을 단번에 내려보내는 완벽한 마침표였습니다. 이건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보냈던 그 과일값 이자예요. 이제 정말 남남이네요.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돈이 뭐라고. 당신 귀한 줄을 몰랐어. 아니요. 당신 덕분에 배웠어요. 내 인생의 온도는 내가 조절해야 한다는 걸요. 잘 가요, 경수 씨. 미자는 경수가 내민 초라한 편지를 비서에게 건네받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미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수가 기다리던 빗속으로 걸어나가 그에게 현금 몇 장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20년 전 그가 청구했던 사과값과 기름값에 대한 최종 정산이었습니다. 경수를 뒤로하고 미자는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미자는 백미러 속으로 점점 멀어지는 비에 젖은 채 작아져가는 남자의 그림자를 응시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가장 큰 낭비는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쓰는 것이었음을 그녀는 이제 압니다. 미자는 라디오의 볼륨을 높였습니다.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처럼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가장 화창한 여름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